지금이 22년처럼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 구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자산시장은 여전히 유동성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일정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의 첫 주가 시작됐죠. 근데 시작부터 좀 기운 빠지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어느 정도 예상되는 흐름이었다는 거 당연히 아시죠? 저번 주 일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은 그냥 버티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시장은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만큼 딱히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트리거나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조선, 방산 같은 주도 섹터도 슬슬 뭔가 피로감이 좀 보이죠. 화장품 같은 수출 소비재는 컨셉 미달되면 그냥 급락해버렸고요. 이런 아주 재미없는 흐름이 지금 현실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5년, 26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연초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지, 9월 한 달은 어떤 전략으로 보내야 할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9월, 10월 힘든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9월, 10월은 원래 힘든 구간이었어요. 8월 시장만 봐도 뭔가 살짝 위태로운데? 라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반복됐던 흐름이었어요. 보통 상반기에는 정책, 실적 방향, 주요 이슈들이 정리되면서 시장에 재료가 풍부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하반기, 특히 8월에서 10월까지는 그 재료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타이밍이었죠. 예를 들면 상반기 내내 잘 올라온 종목들이 실적 발표 후 기대만큼은 아니네 싶으면 그냥 바로 빠집니다. 그게 지금 화장품, 2차전지, 일부 수출 소비재에서 보여줬던 흐름이에요.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투자 사이클 자체가 짧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서 상반기에 매수했다가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수익 실현, 그리고 거기에 추석까지 겹치면 당연히 수급은 비는 시기가 되겠죠. 게다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신흥국들은 선제적으로 돈을 빼는 타깃이죠. 미국보다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한국 증시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8월 관세 이슈 이후 저점 매수를 했지만 요즘은 거의 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예탁금이나 신용잔고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거나 정체 구간이고요. 기관은요, 이미 상반기에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사기보다는 리밸런싱, 차익 실현에 집중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2조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요. 공매도 잔고는 10조 원 돌파. 이건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치예요. 즉, 지금 시장에는 추가로 살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게 지금 시장의 무게감이고 9월, 10월이 힘든 이유입니다. 자, 앞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건 단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주도 섹터들마저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점도 큽니다. 먼저 조선업종부터 볼까요?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 주가가 정말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대형 수주 하나 나오나? 이런 기대감이 커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멘텀들이 선반영됐다는 거죠. 진짜 수주가 이뤄진 게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이제 실제 계약이 나와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은 대부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더 새로운 뉴스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조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보세요. AI 덕분에 잘 나가던 섹터인데 최근엔 악재가 정말 많죠. 관세부터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부터.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동안 미국이 AI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 없이도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인 거죠. 즉, 미국의 AI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반도체 센티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아예 없애버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중국 공장에 최첨단 장비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장 효율성 자체가 반토막 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십조를 들여 지은 공장인데 첨단 공정이 막히면 생산 차질과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각각의 이유로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인 거죠. 결국 시장에서 믿고 버티던 주도 섹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전체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정책 변수도 심상치 않죠. 애초에 정부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 행보는 오히려 실망감을 더 크게 만든 상황인 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갈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투자 확대 가능성이 부각됐죠. 실제로 이 뉴스 하나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시장은 이처럼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조차 반대로 기회로 연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테마 반응일 수도 있고 전체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죠.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세금 문제도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얘기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 가세율 완화 기대 무산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믿고 계속 투자해도 되나? 이런 심리가 계속 시장에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는 유입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만 최근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는 소식도 있긴 해요. 바로 자사주 소확 의무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활용이 더 적극화될 수 있어서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9월 말에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죠.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관련 내용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은 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죠. 즉 아직도 정책 불확실성은 잔존 중이고 이에 따른 심리 위축도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정책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질 때까지는 보수적인 태도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약해지는 흐름을 짚어봤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조정이 온다면 어디까지 빠질 거야? 그런 구간들을 좀 볼게요. 먼저 전제부터 말씀드린다면 과거 강세장 구간에서 지수가 흔들릴 때 보통 고점 대비 10%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조정 구간이 3030포인트나 209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숨고르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늘 예상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혹시라도 기대와 다르게 더 빠지게 될 수 있잖아요. 지정학 수적 이슈라던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면 더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 2870에서 2900포인트까지 즉 이번 상승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고점 영역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혹시나 확률은 낮지만 정말 예상 밖 악재로 지수가 고점 대비 20%까지 하락해서 강세장 시작 직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락 시나리오별로 미리 계획을 그려두는 것, 이게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떨어지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당장 22년처럼 장기 하락장으로 접어든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생각보다 조정이 깊어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키는 투자가 이기는 투자죠. 1억을 벌어도 못 지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지킬 수 있다면 그거는 결국 쌓아 올릴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 힘은 바로 리스크 관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즘처럼 어려운 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욕심을 덜고 나만의 시나리오대로 방어를 잘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은 현금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늘려가며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말 세제 개편안과 10월 추석을 지나면 시장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현명하게 버텨보려 합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성공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을 견뎌낸 자에게만 도착한다. 저랑 지루한 반복을 같이 견디면서 함께 가요. 저는 그렇게 성장해왔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